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의 송무경 교수입니다. 자, 오늘 화성학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네요. 자, 빨리 사태가 진전되고 호전돼서 여러분들과 2주 후에는 꼭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학기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수업은 화성학 1이고요. 참고적으로 화성학은 1에서 4까지 4학기를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계획서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죠.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목명은 화성학 1이고요. 학점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수요일 3, 4교시,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50분까지 수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장소는 음악대학 426호입니다. 교과 운영 방식은 Flipped Learning Class, FLC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역진행 수업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동영상을 우리 수업의 일부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미리 봐오고 거기에서 학습해온 것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만나서 함께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강화하고 심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오프라인 수업에 못지않게 FLC로 진행되는 이 온라인 수업은 매우 중요한 수업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습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있다가 또 좀 다시 강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습하는 내용은 선생님이 여기에서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얼만큼 여러분들이 예습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점수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종별. 이 과목은 전공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피아니스트, 오르가니스트일 텐데요. 그런 연주자 전공들로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기초 교과입니다. 즉, 음악대학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이 다 이 수업을 듣도록 되어 있죠. 2학점이고 따라서 주당 2시간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방금 소개했듯이 송무경이고요. 소속은 작곡과에 있고 음악 이론을 전담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이 핸드폰을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수강 대상은 여러분들 오르간, 그 다음에 피아노 전공 신입생들이 해당되겠습니다. 타 전공 학생은 원칙적으로 이 수업을 들을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만약 정말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가 이것을 꼭 들어야 된다면 선생님을 설득해서 이 수업을 듣는 것이 필요하겠죠. 선생님에 대해서 스스로 잠깐 소개를 해봅니다. 벌써 이 사진이 한 5년 전 사진이니까 실제로 봤었을 땐 이거보다 좀 더 나이가 들었겠죠. 자, 2005년부터 연세대학교 작곡과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벌써 한 15년 정도 됐네요. 선생님은 학교 외에도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라는 곳에서 회장을 맡아서 거의 한 8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서양음악학이라고 하는 편집, 서양음악학이라고 하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으로 또 역시 8년 이상. 그리고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것 중에 2013년, 14년에 ICMPC 13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국제학술 대회를 개최해서 그때 조직위원장을 선생님이 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으로는 주로 이제 음악 이론 관련한 책들을 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이나 그 다음에 새롭게 배우는 음악 이론, 그리고 또 뭐죠? 간추림 성부 진행, 그리고 음악 논문 작성법 등등 우리 학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들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대략 한 30여 편 정도의 학술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화성학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매우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2년 동안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이 과목에 대한 어떤 지식을 잘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이 수업 목표 개요는
일단 수업은 다음에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진행됩니다. 첫 번째, 먼저 기본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음악을 적는 데 필요한 기술,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음자리표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배웁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쉽고 기초라 배울 필요 없겠다라고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지만 이 수업은 그런 것부터 커버합니다. 그리고 음정, 음계라고 하는 화성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초 이론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화음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화성학을 배울 수 있는 기초음악 통론을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음정, 음계, 화음은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화성학의 진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그러한 어떤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많은 연습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또 이 부분에 있는 동영상을 반복해서 수강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8, 19세기 음악 작품을 구성하는 화성어휘를 학습하고, 자, 이것이 바로 화성학의 내용입니다. 결국 18, 19세기는 여러분들이 주로 연주하는 많은 작품들이 속해 있는 시기고요. 이 시기에는 소위 말해서 공통관습이라고 하는 일정한 어떤 방식들이 존재하는데요. 그것들이 주로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작품 속에 들어있는 화성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의 연주와 어떻게 관련 지어서 연주를 풍성하게 해 나갈지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수업의 또 다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교재는요, 두 권을 사용할 텐데요. 일단 선생님이 쓴 간추린 성부 진행 화성학의 길잡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은 당장 오늘 수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개별 구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형 서점에 모두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과 함께 사용할 또 다른 책 한 권은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이라고 하죠. 이것은 대략 한 15년 전에 쓰여졌고요. 지금은 이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로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또 공부한 사람들도 여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철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수업은 개강을 한 다음 한 4주 정도부터 시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강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서 전체로 단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사시지 마시고요. 그 위에 있는 간추린 성부 진행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필기도구 지참해 주시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선생님의 책입니다. 이건 산다 안 산다? 그렇죠. 이거는 단체로 구입할 거니까 당분간 사지 않는다. 자, 이건 산다 안 산다. 예, 이거는 반드시 산다. 왜지요? 바로 이번 시간부터,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부터 바로 뭘 해야 되니까요.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요. 아시겠죠? 이건 꼭 산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중요한 그리고 유용한 학습 보조 자료를 소개를 합니다. 일단 선생님이요,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용한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유용해요. 특별히 내가 기초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천천히 쉽게 설명한 자료들이 들어있거든요. 자, 어떻게 찾냐면요, 유튜브 창에 선생님 이름을 넣으세요. 송무경. 그러면 거기에는 연조분과 간성진 자료들도 꽤 들어있고요. 특별히 기초적인 음악 이론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송쌤의 뭐뭐뭐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길지도 않아요. 각각은 뭐 한 10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할 때 좀 들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봐 주기를 바라요. 자, 내용이 좋다 싶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책은 부교재도 있어요. 역시 선생님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세배음이라고 부르는 새롭게 배우는 음악이론이라는 책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건 도서관에 가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허영한 한미숙 교수님 두 분이 쓰신 조성음악의 화성진행이라고 하는 책도 상당히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책은요. 북미권 베스트셀러 화성학 책이 3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테판 코스트카, 도로시 페인, 바이런 알맨 이 3분이 같이 쓰신 토널 하모니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연조분 선생님의 책을 쓰게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거죠. 여기 첫 번째 저자인 스테판 코스트카가 바로 선생님의 선생님이기도 하죠. 자, 이 책도 우리 도서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또 최신 버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칼 샤우터, 에드워드 엘드웰, 알렌 캐드웰레더라고 하는 3분이 쓰신 책. 이 책도 역시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초보자로서 독학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연조분을 통해서 학습이 잘 진행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4번의 책도 충분히 할 수 있다. 5번 로버트 골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또 하모닉 프랙티스 인 토널 뮤직이라고 하는 것도 화성학 책입니다. 이 책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4번과 5번은 분명 좋은 책이긴 하지만 지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독학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대략 이런 책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은 상당히 유용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죠. 자, 수업 방식은요. 선생님이 강의를 50% 정도 할 겁니다. 어쩌면 50%보다 좀 넘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숙제를 해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지금 상황 같으면 그렇죠. 이메일로 혹은 카톡창에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부여하겠죠.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숙제를 해오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수업에서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수업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첫 2주 동안은 활발하게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어느 부분을 숙제로 해라 라고 해서 제출하도록 하면 여러분들이 그 숙제를 풀어서 제출을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카톡창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이 방법을 통해서 오프라인 수업에 준하는 방식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죠. 자, 평가 방법은요. 출석 10%고 수업 태도 및 참여가 30%입니다. 자, 수업 태도는 조용히 잘 수업만 참여하면 되느냐?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보다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이 각각 30%, 30%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60%니까 시험이 굉장히 크네요, 비중이. 따라서 여러분 시험 비중이 크다는 거 기억하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요에 따라 퀴즈를 치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수업 태도 및 참여에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출석 및 지각. 자, 학생들은 매 수업에 성실히 출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바로 수업에 참여하는 숙제를 내는 것을 통해서 출석을 체크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교육부의 엄격한 방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10%가 됩니다. 전출 및 1회 결석까지는 10점을 드려요. 한 번 결석하는 것은 이유를 묻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와서 왜 자기가 결석했는지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이상, 즉 2회부터는 1점씩 깎아요. 9점, 3회 8점, 4회 7점. 그리고 5회부터는 이거는 분명히 바로 F 학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3회 이상을 빠지지는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3번의 지각은 한 번의 결석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지각도 많으면 안 되겠죠. 총 4회를 초과한 결석은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이 수업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업 준비 그리고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수업은 플립드 러닝 클래스, 일명 거꾸로 학습, 그러니까 역진행 학습이라고 얘기했죠. 그와 같이 설계된 교과목으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2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프라인 수업에 오기 전에 와이스에게 탑재되어 있는 동영상을 미리
보고 수업 내용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때 동영상을 보면서 책과 함께 매치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장점은 뭐죠? 동영상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 앞으로 거슬러 가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죠? 네,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큰 장점은요. 굳이 어느 시간을 정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결국 여러분들이 반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고 이게 참 좋은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면 상당히 좋은데 이걸 안 듣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업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Y색의 접근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는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바로 Y색의 수업으로 연결되고요. 동영상으로 반드시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20분에서 40분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봐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입생이니까 아마 아이디와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비밀번호를 바탕으로 로그인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세팅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쉽게 들어갈 수 있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접속하고 머무른 시간은 선생님에게 통계 자료로 오고 선생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는지 선생님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온라인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30분 일찍 종료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수업 후에 여러분들이 약간 여유 있게 점심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수업 준비는 오프라인 수업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보충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퀴즈를 치르거나 질의응답을 하거나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 이야기한 것 외의 연습 문제를 풀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프라인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 내용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안 들어오면, 안 보고 오면 아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성실하게 다 봤다라고 전제하고 수업을 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반드시 수업 전에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태도 및 참여 30% 아까 얘기했었죠? 1번 평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와 온라인 동영상을 활용한 예습은 이 과목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수업 태도에 30%를 부과한다. 2번 수업 태도 및 참여 항목에 할당된 30%중 온라인 학습 참여도 10%라고 되어 있고요. 수업 중에 여러분들 퀴즈를 2번 혹은 1번 치릅니다. 자, 한 번 치를 경우 10%고 그 대신 온라인 학습 참여도를 20%, 중간 전, 그 다음에 기말 전, 언젠가 불시에 이제 그것들을 점검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참여했는지를 점수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Y색에 매주 접속한 횟수, 그 학습의 시간당 주당 2시간을 넘는 학생들은 10점. 그 이하의 경우는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번 갑자기 치르는 퀴즈가 있어요. 그걸 팝 퀴즈라고 하거든요. 마치 팝콘이 팍 터지듯이. 자, 여기에서는 가끔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한데요. 이것은 시험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갑자기 시험을 봤는데 그것이 성적에 반영됐어. 근데 그걸 너무 시험을 못 봤어. 뭐 이런 일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매 시간마다 공부를 잘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5번 수업 태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정말 기본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3, 4학년이라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1학년이니까 그리고 아직 고등학교 문화에 익숙해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이걸 이야기를 해요. 자, 1번 교재를 미지참하면 안 됩니다. 2번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나 문자를 해서는 안 되고요. 전화는 말도 안 되겠죠.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끔 TV 시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어폰을 꽂고 그리고 오락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3번 수업 시간에 간단한 음료를 제외한 간단한 음료는 마셔도 돼요. 그런데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빵을 먹는다든지 샌드위치 먹는다든지 떡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겠죠. 절대 하지 마세요.
4번, 수업 시간에 한 번 이상 들락날락 하지 마세요. 한 번은 정말 뭐 급해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이 2번, 그런 사람이 여럿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업의 몰입을 방해하겠죠. 자, 이렇게 될 경우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요. 2번째에 이렇게 되면 5점을 감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점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5점 2번이면 성적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선생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된다는 거죠. 수업에 관한 에티켓이죠. 절대 하시지 말길 바라고요. 6번 별표. 수업 시간에 잡담을 통해서 수업을 방해할 경우 절대 하시지 마세요. 네, 처음엔 경고. 선생님이 이렇게 손으로 시작하면서 거기 조용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또 떠들면 나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퇴장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나가겠죠. 그리고 3번째는 이제 그 학생이 다음 시간에 들어와서 똑같이 또 떠든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그냥 그 학생은 들어오든 말든 관련 없이 F학점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업 시간에 잡담을 해서 선생님의 수업을 비롯한 또 타인의 공부의 기회를 방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업에는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이 있습니다. 각 30%씩이고요. 총 60%가 됩니다. 자, 시험은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5월 6일 중간시험 치르고요. 6월 24일 기말시험을 치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재시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 꼭 오셔야 돼요. 3번, 마찬가지로 시험 외에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 제가 리포트를 써낼게요. 이런 거 통하지 않는다.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된다. 그리고 4번, 시험에 단 1분이라도 지각할 경우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선생님은 지각을 무지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는 그만큼 선생님이 지각을 싫어한다는 것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수업 시간에 늦을 수 있죠. 가능한 늦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근데 시험에 늦는다. 이건 너무나도 그런 어떤 학생의 태도라든지 마음가짐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절대 시험에 늦지 말 것을 강조하고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만큼은 미리 여러분들 10분 전에 들어와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가 및 성적,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아까 몇 프로가 총 성적을 산출하는 데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그겁니다. 성적이 부과될 것이고요. 성적은 상대평가의 원칙에 따라서 산출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총점을 다 더했더니 제 40점 이하 됐더라.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F학점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별학습 계획을 보면요. 우리 3월 18일에 바로 수업 내용을 검토하는 수업 계획서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음악 이론 및 화성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은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1의 서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건데 일단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책이 없고 하니까 지금 일단 하지는 않고요. 일단 수업 계획서를 꼼꼼히 보시고 그 다음에 1주차의 음해기법법에 관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음해기법법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간성진에 있어요. 그래서 간성진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성진을 보다가 잘 모르겠으면 뭘 하라고요? 그렇죠.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선생님의 동영상을 보라고요. 그리고 음해기법법 이후 음정 차례차례 가고요. 4월 8일에 우리는 총선 휴강이 한 번 더 있네요. 그리고 나서 중간시험 5월 6일에 있고요. 그리고 6월 24일에 기말시험을 치르게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방식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수업계획서 검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는 바로 유튜브에 가서 선생님 이름을 검색하고 어떤 동영상들이 있는지 처음부터 들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곧이어 이어질 숙제, 여러분들 교재를 구입하셔서 숙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반드시 먼저 보시고 숙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 알차게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볼 때까지 얼굴 보고 대면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